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복당파의 리더다, 비박계의 핵심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이 최근 공개적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박, 비박 이제 이런 경계를 없애고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의원이 오늘 아침 한 세미나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43%인가 얻었는데 그 거품 지지율 약 10에서 15%를 빼면은 실제로 30%에 불과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쳐놔서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정작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경제팀 모두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김우석 부소장께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죠. 또 할 겨를도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는 부쩍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9주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5주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 있으니까 이제 고삐를 조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30%가 일반적으로 정상이죠. 사실 좌우로 보면은 보수 진보라고 하면 30%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40%를 어떻게 나눠 가느냐의 게임인데 예. 정권 초기에는 상당 부분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정을 일정 정도 맡겼고 그 안에서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살아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 계속 지리멸렬한 상태잖아요. 게다가 내용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게 개선될 조짐도 안 보이고 더욱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라는 게 과거의 다른 정권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쪽에서 이거의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는 물론 그 공동의 적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를 좀 잘 챙겨가지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주는 쪽으로 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심정은 이해하겠으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김무성 의원을 김우석 부소장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지금 행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바른미래당에 좀 많이 있습니까? 바른미래당도 지금 야권에 있어서 누구를 편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소속에 계시는 모양이군요. 좋아하시는 분이. 글쎄요. 알겠습니다. 절 자꾸 왜 유도심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우석 부소장 말씀 듣다가 약간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지리멸렬한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춘호 시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들, 지지를 철회하거나 실망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80%를 넘었을 때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도 기꺼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정책이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잘한다. 좀 이런 때는 좀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고 싶었던 분들이 예. 상당수 이제 가담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또
의도했던 어떤 정책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래 자기의 자리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6%를 넘었었어요. 이게 이제 2년 전 상황이거든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에 지지율을 회복했다 뭐 이런 분석이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반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뭐 석방 결의안을 만들어 본달지 아니면 지금 수감 중인 뭐 최경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학규 대표까지 폭넓게 연대 가능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의 특장을 살려서 보수를 묶어낼 수 있는 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은 이미 다음 총선에 나와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김무성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김무성 의원의 이 이야기 조금 전에 윤춘호 시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났고 과연 계속해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남은 재판 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놓고서 이른바 친박계 또 비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함께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김무성 의원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오늘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에게 마음껏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이미 재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다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고령인데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이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매체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합의했다. 이렇게 잘못 보도를 했습니다. 석방 촉구 결의안까지는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내가 그런 주장을 앞장서서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나는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른바 복당파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에서는 오히려 트릭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릭이요? 예, 뭐 서청원 무소속으로 나가 있지만 친박의 자장이라고 불렸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주부분에 대해서 되지도 않을 일인데 괜히 생색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개탄스럽다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서가 김무성 의원이 다른 목적을 갖고 지금 야권의 통합을 추진하는 친박 비박 통합을 추진하는 듯한 그러니까 인상을 풍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지금 무소속 상태죠. 네. 하나 더 있죠. 서청원 의원의 글이 복당한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 홍문정 의원도 하나 얘기한 거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말이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그런데 홍문종 서청원 의원 친박계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김우석 부소장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만나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본질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해요. 일정 정도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일단 묻어두고 그 다음을 얘기하자고 하니까 계속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는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빅텐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친박 일부에서는
좀 가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석방 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비박 쪽이 제일 힘들죠. 비박 쪽 비박계가 힘들지. 가장 힘들까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여권에서 지금 계속 그 석방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여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야권 이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지난번에 뭐 작년에도 석방 결의안을 했을 때 지금 그 비박계들은 사인을 안 했잖아요. 김무성 대표를 그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분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양쪽이 양해가 되거나 협의가 되거나 접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움직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복당파,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복당파들이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친박계와 비박계가 손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만남에서 포괄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뭐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 박근혜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시 여권의 내용은 70~80%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라고 하면은 당 지도부도 20~30%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 20~30%의 핵심이 사실은 지금의 당권파인 김무성 그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그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저는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권이 뭐 다시 통합하고 이런 부분은 뭐 야권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부분이고 그 역사의 한 과정에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야권에서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반성을 한다는 사과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쪼개질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요.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도 접점이 가능할 예.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과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책임이었으니까. 그리고 기권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만약에 탄핵이 표결을 했다라고는 공동 책임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도에서는 사과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탄핵 자체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야권의 통합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김우석 부소장이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권, 자유한국당 내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이수기 이게 기자님 생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그냥 권력 싸움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은 친박 쪽에서는 그래. 그 복당파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나갔다 들어온 김무성 다음번 대권을 보고 지금 그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마 나중에 당대표로 내세워서 지분을 나누려고 할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당장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 비박파가 지원하는 김학용과 그러면 중도를 표방하지만 친박파가 지원할 수 있는 나경원과 이쪽에 싸움이 되면 거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앞으로 당이 나가는 데서 큰 흐름이 바뀔 거야. 이를테면 그런 식의 친박과 비박 간에 끊임없이 이 당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지금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서로 다른 생각이 깔려 있는 거고 본인들의 그 기본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서 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여의도 내에서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뭉치든 합치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사긴 하겠죠. 예. 근데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당시에 62명의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다. 저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지금도 기억에 아마 생생한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재론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과연 뭔데 이렇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를 보는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야권 통합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어떤 식으로 내부 합의를 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안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가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사법적 판결까지 지금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탄핵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사과를 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야권이 다시 통합이 되고 또 지지를 회복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뀔 경우에 탄핵 자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왕의 운명이 바뀌었을 때 이후에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사색닥파화돼가지고 결국은 조선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실제로 정체적으로 이게 묻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인정을 하고 내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당 묻어버리면은 언젠가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양쪽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쪼개진 거 일방에서 만약에 표를 얻어가지고 다시 정권을 받으면은 역사는 또 바뀐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일정 정도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고 가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치도 미래를 갈 수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를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지지층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욕을 채우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 수사하고 이 탄핵을 한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탄핵 찬성했던 비박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지금 친박이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재단이 됐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그 개인이 뭐 사리사욕을 채웠고 말고를 떠나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판단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은 정치적으로 재단이 된 걸로 다시 바꿔오면서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계속 논란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갈래치기를 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역사적 평가로 가는 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게 일정 정도 이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요? 아니 탄핵 자체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태극기 세력도 그렇고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 한 푼도 안 받는데 탄핵까지 괜찮다. 그런데 구속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체는 헌법 정신에 맞고 절차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에서 대타협을 하고 여기 털고 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 거죠. 예.
하여튼 제가 이 김무성 의원 이야기하다가 이 탄핵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 측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보수 통합의 촉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로 뭐 야권의 내부의 논리이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지금 열심히 그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당시 탈당파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꼭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탄핵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에 사과와 사실상 같은 개념의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말을 바꾼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진영을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 유튜브 개인 방송인 홍카콜라가 아직도 시작은 안 된 거죠, 윤춘호 시장? 네, 지금 12월 18일 날 문을 연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저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고가 돼 있는데 그 예고 방송이 저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한 5분 정도 편집된 영상인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약간 뭐 티저고요.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5분 정도 편집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본 사람이 71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건 지금 예고기 때문에 지금 예. 숫자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저걸 보고 나서는 제 생각에 야 홍준표 대표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시원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 개인 방송을 만들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할 말을 한다, 시원하게 한다.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방송이 문을 열면 상당히 저 관심을 좀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혹시 직업을 바꾸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요즘 유튜브 개인 방송이 워낙 그 잘만 하면은 그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도 많이 끈다고 하는데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적어도 상품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요. 본인이 긴장까지 해야 됩니까? 네, 본인이 예. 샤크 언론을 표방을 지금 하셨습니다. 샤크 언론이 상어 언론이요? 예, 근데 예. 그게 미국에서는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잡는 변호사를 샤크 변호사라고 예.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기득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그 기득권을 바꾸는 그게 샤크 변호사인데 나는 그 한국 언론, 기득권 언론이 안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기존 언론을 잡겠다라는 걸로 해서 샤크 언론을 지금 표방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인들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기존 언론인들은 긴장을 해야 한다. 예, 요즘 어쨌든 간에 예. 저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봤던 5분짜리 그 예. 예고 영상에 처음 나오는 게 손석희, 예. 두 번째 나오는 게 SBS 김성준 앵커하고의 예. 대담이에요. 그 아마 기억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본인에게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그 두 앵커에게 역습을 해서 예. 두 앵커가 어버버버하는 그런 예. 모습을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예. 네. 아마 주영진 앵커의 모습도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뭐 작년에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관훈클럽 지난해 토론이나 지난해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나왔을 때 홍준표 전 대표와 주고받은 이야기들 영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 적어도 어버버는 안 했습니다. 어버버는 안 했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뉴스브리핑 한 50분을 통째로 비워서 인터뷰를 하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잠깐 당황을 했죠. 나가시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해야 하니까 또 홍준표 전 대표 성격도 잘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 예고하니까는 이른바 홍준표 키드라고 하나요? 네. 그 두 명 있죠? 배현진 현재 비대위의 대변인하고 강현재 자유한국당의 법무특보 두 사람이 이제 홍준표 키즈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영입을 해서 노원병하고 송파을에 보궐선거에 내보냈었죠. 예. 그 두 분이 하여튼 굉장히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이 유튜브 TV를 다시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앞으로 저렇게 홍카콜라 TV를 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에 가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외곽에서 지켜보면서 다음 대선과 총선을 염두에 두는 건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본인도 결론을 내지 그래서 12월 18일 얘기를 김정은 답방 뭐 얘기도 하지만 예. 저는 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도의 뭐 전략이 세워질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서 개인기가 강한 홍준표 대표한테 딱인 그런 환경이 지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섣불리 당에 막 들어오거나 이러기보다는 외곽에서 약간 축적을 하고 새도 모으고 뭐 명분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상당 부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화를 안 받고 있고 측근분들은 전화를 받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인터뷰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연락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홍카콜라 TV 개국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야권 통합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부담스러울까요? 어떻게 부담스러운 보세요? 쪽이죠. 김무석 부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 이제 독고다이 혼자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수 대연합, 반문연대라고 하는 큰 틀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본류 인사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와 같은 저런 개성을 가진 정치인은 좀 부담스럽고 전체 대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전체 대오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 야권의 통합과 관련한 김무성 의원 이야기하다가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당을 선언하기 즈음에 본격적으로 진짜 탈당을 결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지난 과오부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16년 12월 27일에 탈당을 결행을 했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새누리당 탈당파 그리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 의원들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격렬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